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방송국에 나오면서 도깨비 방망이가 저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동화책을 보면 도깨비 방망이가 보통 3가지 소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치사하게 무슨 3가지만 들어주고만이 그 도깨비 방망이가 숫째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내가 원하는 거 언제든지 다 이룰 수 있고, 그죠? 근데 꼭 동화책에는 치사하게 3가지만 말해요. 그죠? 네. 저는, 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대화 방법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욕구 속에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또, 어떨 때 간혹 선생님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나에게 고통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 어떤 일을 딱 마주쳤을 때 결국 인간의 욕구가 직립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너도 원하고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기쁘고 슬프고 아파봤고, 저는 이런 대화 방법을 하면서 대화의 방법 이전에 이런 대화 방법이 결국은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간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이런 방법, 기법만이 문제가 아닐 것 같다.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사랑과 연민이 있으면은 이런 방법들이 또 하나의 여러분들을 돕는 도구가 되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오늘 효과적인 대화 방법으로서 부모 자녀의 대화에서 부모인 나의 의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자녀의 행동이 부모에게 문제가 될 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겁니다. 부모가 수용할 수 없는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이 이번에는 엄마가 되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되는 경우에 엄마인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성실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바로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러는지 부모 자신의 느낌, 감정, 생각 등을 나의 언어로 성실하게 드러내는 것, 나의 언어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저는 성실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바로 부닥쳤을 때 바로 화내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의 감정 느낌에 방어적인 거지 결코 성실한 태도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자신의 가치를 정말 인정한다면 또한 누구의 가치를 인정하냐? 우리 자녀의 가치도 그대로 존중하고 자녀의 가치를 인정하니까 자녀에게도 성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의 감정을 성실하게 드러낼 때는 결코 버럭하면서 화를 내거나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죠. 엄마 말이야, 정국이 너가 이러저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엄마에게는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 이러저러하게 너의 행동이 나한테 불편하게 느껴져. 그래서 이런 나의 마음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정국아,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럴 리 없는 거예요. 이 행동에 대해서만 네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방법을 엄마가 왜 불편한지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너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술인데요.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자녀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는지 화내지 않고도 자녀에게 나의 마음을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대화의 원천이 누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의 원천이 누군가에 따라서 대화를 하는 기술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일단 이 일로 인해서 누가 불편하냔 말이에요. 이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는 이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어떤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엄마인 나의 마음, 부모인 나의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부모인 나에게 문제가 생겨서 나를 표현한 방법인데요. 부모들 중에는 근데 정도 많고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간혹 분명히 대화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인데 어떨 때는 아이 문제가 부모인 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아이가 시험을 제대로 못 봐서 속상하면 누구 문제예요? 네, 아이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가족 간에는 감정 분리가 특히 너무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나 시험 망쳤어 하고 들어올 때 정작 위로받을 사람은 누군가요? 네, 아이죠. 그런데 그건 뒷전이고 아이 감정은 뒷전이고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시험 못 봐서 속상하다는데 내가 화를 내고 있지요. 그래서 대화의 원천을 가리지 못해서 거꾸로 자녀가 엄마 미안해 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위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대화의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누구 문제냔 말이에요. 누가 이 문제로 인해서 불편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지를 먼저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녀의 행동 중에서 부모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이 대화 방법은 부모가 말을 하는 입장으로서 대화의 원천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대화의 원천이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부모가 어떤 의사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표현을 하면 원치 않은 행동을 내가 부모로서 원치 않은 행동을 원하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모가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의 의사표현을 듣고 부모 말을 해석하고 해석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의 원천이 부모에게 있을 때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화가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는 대화를 나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대화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나의 의사를 전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행동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표현해 줄 때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녹음기를 듣고 그대로 소리를 따라내듯이 그리고 우리가 반복적인 용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너는 매일 그러더라, 항상 그러더라, 또 그러더라 이런 거 빼고 처음 본 사실처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자녀의 행동을 표현해 주는 대화,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주는 대화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주는 대화인데 자녀의 행동에 대한 나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대화입니다. 이것을 다시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행동을 표현해 주는 대화를 쓸 경우 보통 많이 쓰는 흔히 그냥 무심코 어떻게 하냐면 평가를 하게 돼요. 너 참 똑똑하다, 게으르다, 착하다. 말 중에서 흔히 너무나 쉽게 상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평가를 해버리면
자녀는 진짜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정확한 그거를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반화시켜서 그냥 너는 나쁘고 이랬을 경우 자신의 모든 행동이 나쁘다라고 자신한테 꼬리표를 붙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어쩌다 한 행동을 넌 매번 동생을 때리더라. 그래서 폭력적인 나 매번이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린 그걸로 싸우게 됩니다. 언제 매번 하고 또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문제아로 오히려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평가적인 말투가. 그래서 자녀의 행동을 비난이나 평가 없이 말해주는 비난이나 평가 없이 자녀의 행동을 표현해주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녹음된 걸 그대로 말해주듯이,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처음 본 사실처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자녀의 못마땅한 행동에 행동 수정을 해주고 싶으시죠? 네, 행동 수정을 해주고 싶으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 수정을 해주고 싶을 때 처음 본 사실처럼 해주셨으면 그게 더 행동 수정이 빠르다라는 거. 맨날 항상 너 하루 종일 TV 봤더라? 그러면 아이가 엄마 학교도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반항하게 되죠. 네, 맨날 그러더라. 이런 거는 좀 정말 생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자녀가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듯이 표현해 주는 방법으로 정국이가 10시에 일어났네? 또는 10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아이가 근데 보통 10시까지 휴일인데 10시구나 하는 게 아니라 탁 문을 열고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버럭하면서 몇 시니? 지금 도대체 몇 시야? 그 다음에 앞에 뭐가 붙어요? 게으르게. 허구한 날 너는 몇 시에 깨워야 일어나니? 하고 되죠. 그런데 그냥 사실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평가 없이. 정국이가 10시에 일어났네? 정국이가 동생을 때렸구나. 때린 거에도 앞에 뭐가 안 붙죠? 나쁜 아이라든지 이런 평가가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정국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지금 이것만 엄마한테 지금 문제가 돼. 엄마가 지금 이 상황은 불편해. 그래서 지금 이 불편한 상황을 내가 너에게 행동을 뭔가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엄마인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대화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행동적 표현의 예를 다시 또 들면 게으르게 8시에 일어났구나 보다는 8시에 일어났구나 해서 평가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적 표현의 대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동생을 때리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 줄 알아? 보다는 다 생략하고 평가적인 거 생략하고 동생을 때렸구나. 이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행동적 표현의 대화를 할 경우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오히려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난 참 게으른 아이야, 나는 나쁜 아이야 라는 어떤 자신에 대해서도 일반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말투를 듣게 되면은 마음이 좀 어떤가요? 안 좋죠? 불편하게 되죠? 아이메시지라는 것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다?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오시면서 아마 전철을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만원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발을 딱 밟았어요. 이 복잡한 버스 안에서 밟았을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우리 보통 아파요. 아야. 아야 그러면 누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좀 똑바로 쓰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똑바로 좀 쓰시라니까요 하면 어때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좀 없어져 버리게 되죠. 줄어들어가나. 아야 그러면 내 상태가 어떻거든요 를 표현하는 아이메시지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아야 하는 기분, 내가 지금 이렇거든요를 먼저 솔직하게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좀 표현해 봤으면 합니다. 상대방의 문제되는 행동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그래요. 부정적인 걸 긍정으로 좀 바꿔보고, 뛰지 마 보다는 돈트를 드로 바꾼다 그러죠. 뛰지 마 보다는 걸어가자, 이렇게 바꾸면 좀 좋겠고요. 우리 그냥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 보다는 소리가 크네. 제가 또 물을 엎질렀네 보다 물이 엎질러져 있네, 약간은 수동태 기분이죠. 물 안 잠궜네 보다는 물이 안 잠겼네, 물이 흐르네. 그리고 불 꺼 보다는 불이 켜져 있네. 이렇게 좀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자, 평가적 형용사를 쓰지 않고 행동적 표현을 할 경우에 장점이 바로 자녀가 내 행동이 무엇이 잘못된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일반화의 결함을 없애주고, 너는 나쁘다 할 경우에는 나의 모든 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쁜 행동만 지적해 줄 경우 그 행동만이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의 존재와 행동은 좀 분리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아이 존재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정말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되고 그럴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주는 대화를 할 경우 자녀의 행동에 대한 나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건데, 우리 흔히 나 표현 아이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죠? 나를 주어로 나한테 초점을 맞춰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에 대해서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르다는 판단이 아니라 짜증이 나고 걱정이 되고 그 자녀의 행동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불안하고, 어떤 나에게 올라오는 내 느낌, 내 생각 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I 메시지와 U 메시지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야 하면은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건데, 당신 좀 똑바로 쓰세요. 똑바로 쓰세요. 그러면 앞에 U만 붙이면 뭐가 돼요? U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I 메시지는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방이 이게 뭐냐? 빨리 치워라. 빨리 치워. 그러면 엄마는 맨날 잔소리. 근데 자, I 메시지는 나를 주어로 해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방이 똑같이 더러운 상황인데도 엄마가 표현하기를 방이 정리되지 않은 걸 보니까 누가 심란해? 엄마가 심란해. 그 방을 본 나의 생각이나 느낌만 표현한다라는 거죠. 빨리 치워 하면서 이런 어떤 명령에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 평가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어지러져 있는 상태를 보면서 엄마가 심란해. 우리 정국이 방 보니까 심란해. 치우려고 하니까 피곤해. 엄마가 피곤하고 치우려니까 심란하신 모양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동만 표현하면, 방이 정리되지 않은 거 보니 엄마가 심란해 하고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초점을 맞춰놓고 나 표현이라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뭐 해라 앞에 you, 너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너 뭐 해라가 되죠. 이런 말투는 나 표현이 아닙니다. 너는 왜 그러니? 형은 안 그랬는데 하면서 바로 너에 대한 비난이나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 표현과 나 표현을 다시 한번 보면 너 표현은 반항이나 저항이나 변명의 태도를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너 겨우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한심하다, 한심해. 너 일 좀 똑바로 해라. 너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 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너 어디서 말댔구냐? 내가 웬일이니 공부를 다 하게? 넌 왜 그 모양이니? 사실은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바로 이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표현을 들으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의 행동을 고쳐봐야지 하는 욕구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 표현은 상호 이해 및 수용의 태도를 유발합니다. 내가 나의 행동 중에서 이러한 부분만 좀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엄마는 실망스럽다. 엄마는 공부하는 자세가 마음에 안 든다. 엄마는 모든 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불만스럽다. 엄마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가슴 아프다. 엄마는 공부에 신경 썼으면 좋겠어. 엄마는 말대답하니 속이 상해. 엄마는 공부하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 엄마는 내가 예전보다 달라졌으면 좋겠어. 이건 다 누구를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비난이나 평가 없이 엄마가 지금 아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너가 이런 상태니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청해. 긍정적인 도움을 청해. 라는 게 아이 메시지죠.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주면서 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너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느껴. 그리고 나는 너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걸 원해. 나는 뭐뭐를 하고 싶고 나에게는 뭐뭐를 필요해.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줄 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어투거든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엄마는 이게 필요해서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엄마는 이걸 원해. 라는 말들. 아위시 아이홉. 엄마는 정말 비난 없이 너희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 라는 것까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상황을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아빠가 신문을 들고 방에 앉아 있어요. 아빠는 오늘 몹시 피곤해서 얼른 저녁을 먹고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철이가 아빠 보고 함께 놀자고 조르는 상황입니다. 아빠가 지금 대화의 원천, 말할 거리는 지금 몹시 지금 피곤해요. 그래서 의사표현을 철이야 저리 가지 못해? 왜 귀찮게 구니? 그러면은 아이가 그 아빠의 의사표현을 딱 듣고 나서 해석을 하게 되죠. 나는 아빠는 정말 화를 잘 내. 나도 아빠한테 굉장히 귀찮은 존재인가 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아빠가 피곤한 상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피곤하다는 이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아빠가 지금 몹시 피곤해. 그래서 쉬고 싶어. 그러면 지금 아이가 그 말을 듣고 해석할 때는 아빠가 지금 피곤해서 쉬고 싶구나 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앞에는 저리 비켜. 귀찮게 좀 굴지 마.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고 이런 느낌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아빠가 피곤해서 쉴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행동을 수정할 수도 없게 됩니다. 다른 상황을 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까지 귀가하기로 약속하고 11시나 돼서 귀가한 중3 딸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3 딸은 엄마하고 갈등이 좀 요즘 심합니다. 사춘기의 정점에 있어서요. 그런데 엄마는 사실 그 딸이 늦어지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뭔가 무슨 일이 없나 두렵기도 하고 이랬는데 딱 오자마자 이제는 들어서니까 오히려 너 뭐하고 싸돌아다녔냐? 지금 몇 시냐? 당장 나가. 밖이 그렇게 좋으면 나가 살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녀가 이 말을 들으면
야, 무슨 말 저렇게 하냐. 그래도 난 늦었다고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서둘렀는데 정말 더 놀다 올 걸. 뭐 경우에 따라서 애들은 에이 정말 이러면서 짜증을 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들이 속으로는 굉장히 저항하고 반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가 걱정이나 두려움, 우리 애가 왜 늦지 하는 염려가 있다면 의사 표현을 할 때, 엄마 늦어져서 정말 걱정했었어. 사고가 안 났나 걱정도 되고, 근데 무사히 와서 다행이야. 일단 이 말을 먼저 들으면 어떨까요? 늦은 건 늦었더라도 엄마의, 그렇죠? 늦은 이유에 대해서 애가 좀 더 엄마 미안해 하면서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죄송해요. 엄마 많이 걱정하셨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의 행동을 비난 없이 말을 해주고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생겨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이메시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동, 영향, 감정, 생각을 훈련이다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숙제하지 않고 게임하고 있으면 뭐예요? 행동, 자녀의 행동을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걱정이 돼. 감정에 밤늦게 숙제하면 행동, 엄마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피곤하고 영양, 매일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지거든.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진단 말이야.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 메시지를 할 때 처음에 상대의 행동을 표현해 줘 보자. 그 다음에 영향,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오길래 내가 이렇게 불편한지, 그리고 그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감정, 생각이 오는지를 이거를 한 세트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훈련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방적 나 표현이라 그래서요. 일상에서 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호 이해를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가치관 등을 미리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좀 개방해 놓는 거거든요. 저는 잠은 집에서 자기를 원해요. 우리 가족들에게 잠만은 어디? 집에서 자기를. 8시까지는 집에 모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죠?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특수할 때 물론 8시 이상도 될 수 있지만 특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를 해주죠. 술은 좀 해도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어느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런 바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방법을 배우셨나 봐요. 미리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선생님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해요 하면서 반 아이들에게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을 미리 개방적으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개방적이면서도 예방적인 메시지를 바로 학기 초에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개방적인 나 표현은 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상호 이해, 상대도 나를 이해하기 쉽게 정보 제공인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나 표현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긍정적인 나의 감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정국이 인사받으니까 참 기분 좋은데, 엄마가 깨우지 않았는데도 일찍 일어나서 정말 너 할 일을 스스로 해서 엄마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라든지, 시키지 않았는데도 밥 먹고 나서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궈줘서 좋은데, 그리고 남편이 전화해 줬을 때, 나 오늘 좀 늦는데 일찍 밥 먹어 하고 전화해 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인사해요? 당신이 미리 전화해 주니까 기다리지 않고 밥 먹을 수 있었어. 또는 식은 밥 생기지 않아서
좋았어? 라고 하면서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나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공부하고 있을 때, 이때가 굉장히 정말 아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나의 행동이 우리 엄마에게 기여가 되는구나 할 때 굉장히 살맛 나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사람 안에는 주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내 행동이 정말 누군가에게 제대로 기여됐을 때 이게 살맛 나는 거거든요. 누구야? 엄마가 보니까 너 1시간째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 너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칭찬이죠. 그런데 정말 안 하고 있는데 넌 정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아이지. 이건 좋은 칭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정말 이 긍정적인 나 전달은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가 서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잘 놀 때 엄마가 뭐라고 칭찬해 줄 수 있을까요? 사이좋게 노니까 기분 좋다. 그래요. 너희들이 오늘 보니까 정말 서로 배려하면서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 기분 좋아. 그리고 아까 이렇게 반찬 뚜껑이 열린 채로 놓여 있네 라고 할 때 우리 속이 좀 어땠어요? 뭔가 거북한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나 전달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신통방통 다 덮어놓고 있을 때, 그리고 정말 놀고 났는데 어질러 놓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돼지우리지 이게 방이냐 하면서 비난 말고 신통방통 치워놨을 때 놀고 난 후에 정돈을 해놓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산뜻하고 기분이 좋아.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자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나 표현인데요.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 미리 정보를 줌으로써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에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토요일 날 승균애랑 산행 가기로 했어. 라든지 이거 한 일주일 전에 돌려도 좋고 한 달 전부터 돌려도 되는데 우리 보통 피곤해서 자고 있는 남편한테 일어나. 왜? 승균애랑 오늘 산행하기로 했어. 아니 이거 이제 말하면 어떡해. 산인데 가. 이게 아니라 우리 가끔 그럴 때도 있죠. 살면서. 근데 예방적인 나 표현. 오늘 무슨 일이 있기로 했거든 해서 상대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시는데 집안이 이대로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아이들한테 손님 올 거니까 좀 덜 어질러 놓고 있자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 나를 전달하는 표현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개방적이면서도 긍정적이면서도 예방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를 표현하는 아이 메시지와 함께 좀 자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우리가 실제 옷을 집에서 보면 여기저기 벗어놓을 때가 있죠. 엄마가 빨래하려고 옷을 지금 찾아다니는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근데 화났다는 감정 이전에 옷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엄마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정신이 없네. 불편하네. 이걸 전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너 이게 뭐니? 아니 이게 왜 소파 밑에서 나와? 아니 양말이 왜 소파 밑에서 나와? 너 어제 입었던 티는 왜 침대 위에 있지? 엄마가 뭐라고 그랬니? 빨래통에 빨래는 넣으려고 했지. 왜 그렇게 애가 산만하니? 그럼 지금 보통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산만이라는 평가와 비난이 들어가게 되죠. 도대체 너는 무슨 말을 엄마가 하면 제대로 들어주는 적이 없어.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어디까지 가요?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팔자 타령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 같은 경우 정말 잘못했구나 보다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어. 아이들은 아직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 빨래 그 정도가 그렇게 화낼 일이야? 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이의 행동이 나를 어떻게 피곤하게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면 아이한테 정말 도움을 진심으로 청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를, 엄마를 불편하게 해. 이런 상황을. 예.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예. 남편도 그럴 때 있죠. 뭐 여기 옷을 하나 벗어놓고 저기다가 옷을 하나 벗어놓고 할 때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아이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큰 아이도 행동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행동 수정이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가 아니라 그 행동이 얼마나 나에게 불편한지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나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정말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정신이 없어. 빨래는 빨래통에 좀 놔주면 좋겠어 라고 비난 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수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비난이나 비판 없는 설명, 그거를 아이메시지라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하는 거. 예를 들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정국이가 빨랫감을 빨래통에 넣지 않으면 엄마가 일일이 찾아다녀야 해서 지금 아까 소파 밑에서 주웠다 그랬잖아요. 빨랫감을 찾아다녀야 돼서 힘들고 집안에 쾌쾌한 냄새까지 나는 것 같고 지금 뭐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의 지금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엄마는 그럴 때 짜증이 나고 찝찝해. 내가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어떤 손실이라든지 감정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사 표현을 할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이 부모에게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을 갖게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면은 부모의 솔직하고 진실된 감정 표현으로 자녀도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부모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을 덜 느끼게 되죠. 부모의 감정을 폭발할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부모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의사를 비난이나 평가 없이 할 때 부모도 감정 정화가 용이하게 됩니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행동을 변화하게 되고요. 자녀가 부모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오고 자아 존중감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예. 자, 나 표현법을 사용한 다음에는 그런데 우리의 이 나 표현법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은 나를 다 표현한다고 하는데 상대가 굉장히 기분이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할 때가 있어요. 나 표현을 들으면. 나 표현을 하긴 했는데 상대가 뭔가가 탁 튀어오른다. 그러면 상대가 저항을 하게 되면 나는 다시 상대가 왜 그러는지 좀 상대의 말을 깊이 다시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너 표현보다는 위협감이나 불쾌감을 덜 주고 방어적인 태도를 덜 일으키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이래서 네가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이렇고 해서 옳은 소리긴 한데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면은 굉장히 때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불편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튀면 다시 너는 근데 이게 이래서 왜냐하면 상대한테도 물어봐 줄 때 네가 지금 이러한 행동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 것이 서로 어긋날 때는 또 불편할 때도 있죠.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지 않아야 되고요. 상대를 존중해주는 깊이 듣는 대화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상대의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만을 특히 강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나 표현 방법의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화는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화는 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화가 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중요하죠. 화난다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제 아이메시지를 다시 한번 아이메시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상대의 행동을 비난 없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듯이 사진을 찍어서 읽어주듯이 녹음기를 틀어주듯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상대의 행동 때문에 나에게 어떤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 아이메시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내가 좀 변화를 해봤거나 이런 걸 좀 느꼈거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함께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인데요. 네네. 11시, 12시까지 자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때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잘하고 잘하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했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왜 걱정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승우가 이렇게 안 자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가 내일 아침에 깨우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까 봐 걱정이 돼. 그리고 엄마가 아침에는 좀 활기차고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은데 빨리 자서 우리 내일 아침에 좀 재밌게 시작해보자 뭐 이런 말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아이가 더 많이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이가 엄마한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엄마는 뭘 바래서? 아이가 정말 건강하기를 바래서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려면 오늘 어떻게 해주기를? 일찍 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메시지를 적용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남매를 두고 있거든요. 그 위에가 이제 그 누나고 밑에가 남동생인데 2살 터울이라서 그런지 많이들 지금 싸우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나서도 그 좀 더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단호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좀 더 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터득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저기 그 아이들이 만약에 싸울 경우에 누나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너네들이 또 싸우는구나 또란 말 빼야 되죠. 너네들이 싸우는구나 그런 걸 보니 엄마가 마음이 아프고 뭐 너네들 좀 더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 기쁘겠어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싸우는데 또 싸우고 이러는 것들을 이제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그냥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는 것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느끼셨단 말씀이시죠? 오늘 아이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정말 실제 여러분들의 가족 간에서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